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불평등을 없애고 호남 정치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분열 정치라고 평가절하해 호남 정치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에 입당하기로 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정치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불평등과 사회 격차를 없애고 호남 정치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불평등 해소, 그리고 호남 정치의 부활, 그리고 개성공단의 부활, 이 세 가지는 제가 정치를 하는 목표입니다. 또 공정임금법 제정과 반값 아파트 특별법, 그리고 직접 시공제 입법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는 전주 덕진에 출마하고 당내 경선 절차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 정동영에게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왜 고향에 출마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고향 달성해서 5번 출마하는 동안 왜 고향에 출마하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선 후보자가 있으면 마땅히 경선에 응할 것입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정 전 장관의 국민의당 입당과 덕진 출마가 분열의 정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입당과 덕진 출마는 세 번째, 마지막 패착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덕진 출마는 더 이상 야권 지도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정 전 장관의 입당을 계기로 한풀 꺾인 지지율의 반등을 기대하지만 더민주는 야권 분열로 이어지진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두 정당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가까스로 구제역 위기를 넘긴 전북의 축산 농가들이 충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충남과 맞닿아 있는 익산의 농가들은 걱정이 큽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북 최대 돼지 사육단지인 왕궁입니다. 주민들은 충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철수하려 구제역 방역 초소를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20곳에 이르는 마을 진출입 도로를 통제, 축산 차량의 운행을 막고 있습니다. 다 막아서 못 다니죠, 그리. 지금 단지 터진 데는 지금 초등학교 한간도 있어요. 그 밑에 그 선생님들 들락날락 그것만 터지고 하나도 안 텄어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65% 수준에 그치다 보니 지난달 모든 돼지의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6마리를 체열을 해가잖아요. 그러면 한 5마리는 80%, 7마리는 90%, 나머지는 100%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당분간 새끼 돼지 입식마저 어려워 경제적 피해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전번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입식이 안 돼버리면 그 손실이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엄청나죠. 입식이 들어야 돼지 키워서 돼지를 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요. 전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들이 한 달 만에 충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고대 건축물처럼 근대 건축물을 보호하고 유지시켜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한쪽에 자리한 전동성당. 로마네스크 양식의 웅장함이 돋보입니다. 1914년에 지어져 호남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입니다. 경기전 등 전통문화와 서양문화가 어우러지는 곳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건축적으로도 잘 지어져 있고 참 예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좀 더 그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더 보기 좋고 그리고 더 오고 싶고 그러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전주에서는 처음으로 지어진 대형 일식집 건물입니다. 외벽 석재 장식 등이 근대 건축 양식을 보여주면서 전주 원도심의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고대 건축물과 달리 개발에 밀려 사라지기 쉬운 근대 건축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우수 건축 자산으로 등록하고
세금 감면과 보수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또한 1952년에 생겨 전국에서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삼양다방처럼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곳을 미래 유산으로 지정해 문화 자산으로 가꿔나가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귀향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구도심의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낸 그림전과 우리 민화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영문도 모른 채 전장으로 끌려간 20만 명의 소녀들. 이 가운데 238명만 살아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영화 귀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지옥 같은 삶을 가감없이 그려냈습니다. 7만여 명의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제작비를 지원했고 배우와 스태프도 재능 기부로 영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허름한 건물과 비좁은 골목길, 무채색의 공간 속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전주 구도심에 작업실을 마련한 작가는 드로잉을 통해 주변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드로잉이라는 게 작가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드로잉을 선택했고 이러한 작업들도 있다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다와 학, 천도복숭아 등 장수를 상징하는 민화, 해악, 반도도입니다. 일반 민화와 달리 진한 당체 물감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조선시대 도화서 화원들이 궁중 장식용으로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갤러리에서는 다음 달까지 조선시대 민화 20여 점을 전시합니다. 스피치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방송인 박근아 씨가 두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소통의 원칙을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글로 풀어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이 11.2도, 전주는 8.4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과 월요일에 낮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지만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